야, 더러운 손으로 내 구두를 왜 만져? 어디 시골 아줌마 주제에 감히 나를 건드려? 손 치워, 역겹다고. 제 손이 더러워서 불편하셨죠. 죄송합니다. 사람들 앞에 무릎 꿇은 시어머니 정희는 그 순간 예비 며느리의 발끝에 짓밟혔습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아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그 자리에서 아들은 과연 누구의 손을 잡을까요? 그리고 곧 드러나게 될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영상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높은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스며드는 아침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작은 핸드백을 들고 백화점 앞을 지나쳤습니다. 70살의 나이에도 단정한 회색 재킷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은 그녀에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성민백화점의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12층짜리 웅장한 건물 앞으로 명품백을 든 여성들과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백화점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40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강성민과 함께 작은 옷가게에서 시작했던 때가 말입니다. 당시에는 20평도 안 되는 작은 가게에서 옷 몇 벌 걸어놓고 장사를 시작했었습니다. 손님이 하루에 서너 명 오면 다행이었고 하루 매출이 10만 원만 넘어도 남편과 함께 기뻐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는 정희도 직접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떤 옷이 어울리는지 조언해드리고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정성껏 설명드리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대문 시장으로 물건을 사러 가고 밤늦게까지 가게 정리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정희야, 우리 언젠가는 강남에 큰 백화점 하나 차리자. 남편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던 말이 정말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성민백화점까지 그 모든 과정을 정희는 남편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정희는 백화점에서 발걸음을 돌려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강남 거리에서 몇 분만 걸어가면 옛 정취가 남아있는 작은 시장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정희가 가장 편안해하는 장소였습니다. 정희 씨, 오늘도 장 보러 나오셨구나. 전통시장 입구에서 김치를 파는 순자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는 정희보다 5살 어린 65살이었지만 20년 넘게 이 자리에서 김치를 팔고 있는 터줏대감이었습니다. 순자야, 오늘 김치 좀 담백하게 담갔니? 우리 며느리가 매운 걸 잘 못 먹거든. 그럼 당연하지. 정혜 씨 말 듣고 소금도 덜 넣고 젓갈도 조금만 넣었어. 근데 며느리분이 정말 예쁘시더라. 지난번에 같이 오셨을 때 봤는데. 정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 연주가 시장에 같이 온 것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정희가 간청해서 억지로 따라온 것이었는데 내내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었습니다. 고급 식료품점도 많은데 굳이 이런 재래시장까지 와서 장을 보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연주가 그때 했던 말이 아직도 정희의 마음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김치 한 포기를 사며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낡은 지갑 속에는 백화점 VIP 카드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성민백화점 VIP 카드는 물론이고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의 최고 등급 회원 카드들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늘 이런 소박한 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정희 씨는 정말 검소하셔. 돈이 얼마나 많으신데 이런 데서 장을 보시니. 순자야,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까지 변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니? 여기 오면 사람 냄새가 나잖아. 맞는 말씀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만 가려고 하는데 순자와 인사를 나누고 정희는 다른 가게들도 둘러보았습니다. 생선가게 아저씨는 정희가 좋아하는 갈치를 따로 골라 포장해 주었고 야채가게 아주머니는 싱싱한 시금치를 덤으로 더 넣어 주었습니다. 이런 정이 넘치는 관계들이 정희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다시 한번 백화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성민백화점이라는 간판 속에는 남편의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백화점 이름에 내 이름을 넣은 건 정희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큰 사업은 꿈도 꿀 수 없었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지금 정희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중요한 결정에서도 소외되고 가족 모임에서도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도착한 정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펜트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며느리 연주가 거실 소파에 앉아 네일 아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문 네일 아티스트가 집까지 와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연주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손톱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습니다. 붉은색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는 연주의 손톱은 화려했지만 어딘지 차가워 보였습니다. 응, 장 좀 보고 왔다. 아, 그러세요. 참, 오늘 준호 씨가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늦는다고 하니까 저녁은 따로 드세요. 저도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사진, 아들 준호가 어렸을 때 가족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찍은 사진들에는 정희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준호와 연주가 둘이서만 찍은 사진들 뿐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선 정희는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강남 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명품 매장들의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비싼 외제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과는 반대로 정희의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 인간이 되었을까? 정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백화점을 일구던 시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거래처 사장들도 그녀를 박 여사님이라며 극진히 모셨고 직원들도 정희의 한마디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단골 고객들도 정희를 찾아와 옷 고르는 조언을 구했고 박 여사님 안목을 믿어요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연주는 정희를 구식이라고 생각했고 아들 준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더 이상 어머니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백화점 직원들도 이제는 준호만을 진짜 사장으로 여기며 정희에게는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습니다. 정희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백화점을 운영하며 적어둔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고객 만족이 최우선, 직원도 가족처럼 대하자, 정직한 장사가 오래간다. 어려운 고객일수록 더 정성을 다하자는 문구들이 남편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피땀 흘려 키운 회사인데 이제 내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정희는 침대 옆 서랍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소리만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아들과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혼자 간단히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산 김치로 끓인 찌개는 구수하고 맛있었지만 혼자 먹는 식사는 왠지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 셋이 모여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저녁을 먹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운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이 집에서, 이 가족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든든한 동반자였는데 이제는 그저 나이든 어머니로만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정희는 아들 준호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드디어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희의 마음에도 오랜만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까지 결혼을 미루던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니? 어떤 분인데? 서민정이라고 하는데 명문가 집안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대형 로펌을 운영하시고 본인도 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패션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곧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올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명문가 출신이라는 말이 괜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혹시 자신 같은 서민 출신을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좋은 분이면 다행이다.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이번 주말에 백화점에서 쇼핑하실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소개해 드릴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손질했습니다. 아들의 약혼녀를 처음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성민백화점 1층 로비에서 정희는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백화점은 평소보다 더 붐볐습니다. 명품 브랜드 매장들 앞으로 젊은 여성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비싼 옷과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구나. 준호가 한 여성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서민정은 정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고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걸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에 파마를 한 긴 머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정아, 우리 어머니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서민정입니다. 민정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그리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반갑다, 민정아. 준호가 좋은 분 만났다고 자랑을 많이 했어. 과찬이세요. 준호 오빠가 워낙 훌륭하셔서요. 민정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자랑스러운 듯 민정의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정이가 구두를 좀 보고 싶다고 해서 VIP 라운지로 가려고 해요. 같이 가실래요? 아니다. 너희들끼리 천천히 보렴. 나는 다른 층을 좀 둘러볼게. 정희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민정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둘의 쇼핑이 불편해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아들의 약혼녀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우아해 보이지만 진짜 성격은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VIP 라운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VIP 라운지는 백화점에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최고급 브랜드들만 입점해 있고 일반 고객들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마침 청소 직원들이 VIP 라운지 근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순간적으로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직원인 척하면서 민정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정희는 화장실로 가서 옷을 정리했습니다. 정장 재킷을 벗고 안에 입고 있던 검은색 블라우스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진주 목걸이도 벗어서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뒤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마치 백화점에서 일하는 직원처럼 보였습니다. 정희는 청소용품을 든 척하며 VIP 라운지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다른 직원들은 정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워낙 오래전부터 이 백화점과 인연이 있어서 몇몇 직원들은 얼굴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VIP 라운지 구두 매장에는 준호와 민정이 있었습니다. 민정은 여러 켤레의 고급 구두를 보며 점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이 구두는 얼마예요? 이 제품은 300만 원입니다, 고객님. 좀 비싸네요. 더 저렴한 건 없나요? 민정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정희는 눈치챘습니다. 처음에 정희에게 인사할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좀 더 까다롭고 신경질적인 면이 보였습니다. 고객님, 이 브랜드는 수제로 만들어서 가격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품질은 정말 최고예요. 점원이 정중하게 설명했지만 민정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품질이 좋다고는 하는데 정말 300만 원 값어치가 되는 건가요? 요즘 가짜도 많던데. 민정의 말에 점원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민정을 달랬습니다. 민정아,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가격은 신경 쓰지 마. 아니에요, 오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값어치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정희는 구석에서 구두를 닦는 척하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태도가 점점 거칠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민정이 정희를 발견했습니다. 구석에서 구두를 닦고 있는 정희의 모습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왜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민정이 준호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정희의 귀에 들렸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VIP 라운지에는 품격 있는 사람들만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런 하찮은 사람들이 기어들어와 있으니까 분위기가 떨어지네요. 민정의 말은 점점 더 독했습니다. 정희는 구두를 닦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하찮은 사람이라니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민정의 말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게 관리가 좀 허술한 것 같네라고 동조하는 듯한 말까지 했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약혼녀가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 준호가 그런 말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정은 계속해서 구두를 고르며 점원들에게 까다로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정희를 흘끔흘끔 쳐다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정희의 존재 자체가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니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말을 들어야 하지?
정희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며느리든 받아들일 생각이었는데 이런 사람이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그날 있었던 일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민정의 말과 태도, 그리고 아들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정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자신의 며느리가 되어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밤새도록 정희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정의 모욕적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런 하찮은 사람들, 품격 있는 사람들만 와야 한다는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희는 아들 준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민정이와 함께 집에 가서 인사드리려고 해요.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정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어제 본 민정의 진짜 모습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들 앞에서는 내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저녁 준비를 해둘게. 정희는 정성스럽게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갈비찜과 나물 반찬들, 그리고 민정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차려놓았습니다. 혹시나 어제의 일이 오해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준호와 민정이 함께 집에 왔습니다. 민정은 어제보다도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에 비싼 액세서리까지 온몸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정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제 VIP 라운지에서 보여준 그 차가운 시선이 아직도 정희의 뇌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민정아, 어서 와. 저녁 준비해뒀으니까 같이 먹자. 감사합니다, 어머니. 식탁에 앉은 민정은 정희가 준비한 음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는 감탄이나 고마움보다는 어딘지 시큰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와,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셨네요. 준호가 기뻐하며 말했지만 민정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들고는 음식을 조금씩만 집어먹었습니다. 민정아, 입에 안 맞니?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아니에요, 맛있어요. 그런데 저는 평소에 음식을 많이 안 먹는 편이에요. 민정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정희는 그 속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들었던 이런 하찮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으렴. 몸에 좋은 재료들로 만들었어. 네, 감사해요. 민정은 형식적으로 대답했지만 여전히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보며 시간을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약혼녀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민정이 아버지가 유명한 변호사시래요. 그리고 민정이도 패션 쪽에서 일하고 있어서 우리 백화점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 어떤 일을 하고 있니? 정희가 민정에게 관심을 보이자 민정은 조금 더 활기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명품 브랜드 컨설팅 일을 하고 있어요. 주로 고급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일이라서 품격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또다시 품격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정희는 민정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 백화점에도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겠구나. 네, 사실 어제 준호 오빠와 함께 VIP 라운지를 둘러봤는데 개선할 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민정의 말에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제 VIP 라운지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우선 출입 통제를 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VIP 라운지는 정말 품격 있는 고객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제 보니까 관계없는 사람들도 너무 쉽게 들어오더라고요. 정희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 속에는 분명히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민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VIP 고객들의 눈높이가 정말 높아졌어요.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딱딱하게 하면 오히려 손님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정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지만 민정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진짜 고급 고객들은 그런 걸 원해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보다는 자신들만의 특별한 공간을 원하거든요. 민정의 말투에는 어머니는 그런 걸 모르실 거예요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준호는 잠시 화장실에 갔습니다. 정희와 민정이 둘만 남게 되었을 때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민정은 핸드폰을 보며 무관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음식 정리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다, 괜찮아. 민정이는 손님이니까. 감사해요. 사실 저는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민정의 말에는 이런 집안일은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라는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준호가 돌아온 후 민정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시간이 좀 늦었는데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요. 그래, 벌써? 좀 더 이야기하고 가지. 다음에 또 뵐 기회가 있을 거예요. 민정은 정희에게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맛있는 저녁 감사했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 같았습니다. 준호와 민정이 떠난 후 정희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정이 거의 손대지도 않은 음식들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 집안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걸까? 정희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며느리든 받아들일 생각이었는데 이런 사람이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정의 차가운 시선, 형식적인 인사, 그리고 품격이라는 단어로 자신을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까지 모든 것이 정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런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고 깊은 밤의 정적만이 정희의 고민을 감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정희는 아들 준호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민정이와 약혼식 날짜를 정했어요. 다음 달 둘째 주 토요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희는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렇게 서둘러야 하나? 좀 더 천천히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 민정이 아버지께서 바쁘신 분이라 일정을 미리 잡아야 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민정이도 빨리 하고 싶어 해요. 준호의 말에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반대할 이유는 없었지만 민정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나도 준비할 게 있으니까 미리 알려줘서 고맙다. 그날 오후 정희는 다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아들의 약혼식에 입고 갈 옷을 제대로 골라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도 당당하게 며느리감 앞에 서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한 정희는 VIP 라운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서 젊은 남성 직원이 정희를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VIP 라운지는 회원카드를 확인해야 입장 가능합니다. 회원카드요?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절차가 없었는데 언제부터 바뀐 것일까요? 네, 최근에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VIP 등급 이상만 입장 가능하세요. 정희는 핸드백에서 VIP 카드를 꺼냈습니다. 성민백화점 최고 등급 VIP 카드였습니다. 직원은 카드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건... 잠깐만요. 직원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카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시스템 점검 중이라 잠시 확인이 어렵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겠어요? 정희는 로비의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직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고객들은 별다른 절차 없이 VIP 라운지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와 민정이 VIP 라운지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둘 다 정희를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뭘 하세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약혼식에 입고 갈 옷을 보러 왔는데 VIP 라운지 출입이 안 된다고 하네.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직원을 불렀습니다. 이분은 우리 어머니신데 왜 출입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직원은 급하게 사과했지만 정희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시스템 오류였을까요? VIP 라운지에 들어간 정희는 명품 매장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준호와 민정은 따로 볼 일이 있다며 먼저 갔습니다. 한 유명 브랜드 매장에서 정희는 우아한 드레스 한 벌을 발견했습니다. 진한 남색의 실크 드레스로 약혼식에 입기에 적당해 보였습니다. 이 드레스 한번 입어볼 수 있을까요? 점원은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 드레스는 시착용 제품이 따로 없어서요. 그럼 어떻게 사이즈를 확인하죠? 보통은 미리 예약을 하시고 오시는데 혹시 예약하셨나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약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예약을 지금 할 수 있나요?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원은 컴퓨터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드레스는 이미 다른 고객님이 예약하셨는데요. 다른 색깔은 없나요? 죄송합니다. 이 시즌 마지막 제품이라서요. 정희는 실망했지만 다른 매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매장을 가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적당한 이유를 대며 정희의 쇼핑을 방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매장에서는 고객님 연령대에 맞는 제품이 따로 있어요 라며 구석진 곳에 올드한 옷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매장에서는 이 브랜드는 예약 고객만 받아요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점점 기분이 상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요? 그때 우연히 민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VIP 라운지 출입 통제가 잘 되고 있네요. 민정이 한 매장 매니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민정 고객님 말씀대로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품격에 맞지 않는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걸러지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맞아요. 진짜 VIP 고객들은 그런 걸 원하거든요. 정희는 그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오늘 받은 대우가 민정의 지시 때문이었을까요? 그런데 혹시 나이 드신 분이 오시면 어떻게 하세요? 아, 그런 경우에는 적당한 이유를 대고 다른 곳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매니저의 말에 민정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하네요. 역시 제대로 된 서비스는 이런 거예요. 정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며느리감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민정이 자신을 이 백화점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쇼핑은 잘하셨어요? 아니다.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 정희는 오늘 있었던 일을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오해일 수도 있고 아들과 며느리감 사이를 틀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른 백화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신세계나 롯데백화점에도 좋은 브랜드들이 많은데요. 다른 백화점에? 정희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궈온 이 백화점에서 옷도 제대로 사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니요. 네, 어머니께 더 맞는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준호의 말에는 악의가 없었지만 정희에게는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아들도 은연중에 자신이 이 백화점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백화점을 세우며 밤낮 없이 일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지금의 성민백화점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축복해주고 싶었지만 민정의 태도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자신의 며느리가 되어도 괜찮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정희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는 아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된 건데요. 앞으로는 경영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정희를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다만 시대가 변했고 젊은 감각으로 회사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이사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정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이사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자신을 제외시키다니요. 그 이사들이 누구인데? 우리 회사 이사들은 내가 다 아는 사람들 아니야? 최근에 새로 영입한 전문 경영인들이에요. 민정이 아버지께서 소개해 주신 분들이죠. 정희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민정의 아버지가 뒤에서 손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호야, 이 회사가 누가 세운 회사인지 잊었니? 너 아버지와 내가 맨손으로 일궈낸 곳이야. 물론 그건 알고 있어요, 어머니. 하지만 이제는 좀 더 전문적인 경영이 필요한 시대라고요. 준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득당한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성민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임직원들과 만나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를 맞이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예전에는 사장님이라고 불렀던 직원들이 이제는 여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미묘하지만 분명한 격하였습니다. 정희는 경영진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비서가 정희를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여사님.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요. 회의? 무슨 회의인데? 새로운 VIP 서비스 개편에 관한 회의입니다.
정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나도 들어가면 안 되나? 이 회사 일인데. 죄송합니다. 준호 이사님께서 오늘은 내부 직원들만 참석한다고 하셨어요.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이 회사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정희는 우연히 민정을 만났습니다. 민정은 회의실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구나요. 민정의 인사는 여전히 형식적이었습니다. 민정아, 너도 회의에 참석했니? 네, 제가 VIP 서비스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민정이 회사 일에 관여하게 된 것일까요?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아, 최근에 결정된 일이에요. 준호 오빠가 제 전문성을 인정해 주셔서요. 민정의 말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반면 정희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자주 볼 수 있겠구나. 네, 그런데 어머니는 앞으로 회사에 자주 안 오실 거죠? 준호 오빠가 그러시던데요. 민정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이제 오지 마세요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정희와 민정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회의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 무슨 회의였니? VIP 라운지 리뉴얼에 관한 회의였어요. 민정이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줬어요. 준호는 민정을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철저히 배제된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아이디어인데? VIP 라운지를 완전히 멤버십 전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정말 품격 있는 고객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요. 민정이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또다시 품격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존 고객들은 어떻게 되는 거니? 기존 고객 중에서도 새로운 기준에 맞는 분들만 선별해서 초대할 예정이에요. 정희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은 제외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호야,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 동의 없이 해도 되는 거니? 어머니, 이제는 전문 경영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편히 쉬시면 돼요. 준호의 말에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호는 민정과 함께 외식을 한다며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재로 가서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놓친 것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오래된 파일들을 하나씩 들춰보다가 정희는 중요한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이었습니다. 정식으로 공증받은 유언장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은 개인적으로 남긴 편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너에게 꼭 말해두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글을 남긴다. 정희는 남편의 손글씨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성민백화점은 우리가 함께 읽어낸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준호가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내가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다. 정희는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준호에게는 운영권만 맡기고 실제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비밀리에 지분 구조를 조정해 놓았다. 서재 금고 안에 진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으니 필요할 때 꺼내보거라. 정희는 급하게 서재 금고를 열어보았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민백화점의 실제 지분 중 상당 부분이 정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현명하게 회사를 이끌어 간다면 이 서류들은 영원히 빛을 볼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너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다면 그때는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어라. 정희는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놓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성민백화점의 주요 지분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권까지도 정희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구나, 여보. 왜 이런 중요한 걸 미리 말해주지 않았어?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 뭔가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 집안에서, 이 회사에서 그냥 무시당하고 밀려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사라져버렸던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부터는 뭔가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발견한 후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날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요즘 들어 집에서 아침을 먹는 일이 드물었는데 오늘은 일찍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할 일이 있어서. 준호야, 너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정희의 진지한 표정을 본 준호는 약간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회사 일 말이야. 어제 경영진 회의에서 나를 제외시켰다며? 어머니, 그건 더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정희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준호야, 이 회사가 누구 것인지 너는 정말 알고 있니? 물론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세우신 회사고 이제는 제가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준호의 답변에 정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겠지.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르단다. 무슨 뜻이세요? 정희는 어젯밤 발견한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준호는 그 서류들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언이야. 그리고 성민백화점의 실제 소유권 구조를 보여주는 서류들이지. 준호는 서류들을 훑어보며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당연히 정말이지. 내 아버지는 너에게 운영권만 맡겼을 뿐 실제 소유권은 나에게 있도록 해놨어. 준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완전한 소유주라고 생각했던 회사의 진짜 주인이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아버지가 현명하게 운영한다면 평생 이 서류들을 꺼낼 일이 없을 거라고 했거든. 하지만 요즘 상황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 정희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민정은 마치 이 집의 주인처럼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준호 오빠 준비됐어요? 민정은 평상시처럼 밝게 인사했지만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보고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서류들이에요? 아, 그게. 준호가 당황하며 대답하려는 순간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소유권에 관한 서류들이야. 민정아, 너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 민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소유권이요? 그래. 사실 성민백화점의 진짜 소유주는 내야. 준호는 그냥 운영만 맡고 있는 거지. 민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물론이지. 여기 모든 서류가 다 있어. 정희는 서류들을 민정 앞으로 밀었습니다. 민정은 서류들을 급하게 훑어보며 점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럴 수가. 민정은 중얼거리며 준호를 째려봤습니다. 오빠, 이런 중요한 걸 왜 말하지 않았어요? 나도 몰랐어. 정말로. 준호의 변명에 민정은 더욱 화가 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몰랐다고요? 이런 걸 몰랐다고요? 정희는 이 둘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민정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뭐가 그렇게 문제니? 어차피 준호가 경영하는 건 똑같잖아. 문제가 없긴요. 이렇게 중요한 걸. 민정은 말을 멈추고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속마음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아, 미안해요. 너무 놀라서. 괜찮아. 놀랄만도 하지. 나도 처음엔 놀랐거든.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반응을 통해 그녀가 정말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정아, 혹시 너는 이 회사가 완전히 준호 것이라고 생각했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상속받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 있게 VIP 라운지 정책을 바꾸고 나를 경영진 회의에서 제외시키라고 했구나. 민정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행동들이 들켜버린 것입니다. 그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민정아. 내가 한 일들을 다 알고 있어. VIP 라운지에서 나를 쫓아내라고 지시한 것도, 직원들에게 나를 여사님이라고 부르라고 한 것도. 정희의 말에 민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도 놀란 표정으로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민정아, 정말 그런 일을 했어? 오빠, 그건. 대답해봐. 정말 그런 지시를 했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정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인정할게요. 네, 제가 했어요.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 어머니가 너무 구식이세요. 요즘 백화점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시도록 한 거예요. 민정의 솔직한 고백에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정아,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어머니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거라고요. 민정의 말은 점점 더 독해졌습니다. 이제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정아,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내가 구식일 수도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일 수도 있지. 민정은 정희가 쉽게 인정하는 것을 보고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말이야.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보이는 성민백화점, 이 아파트,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게 바로 이 구식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만든 거야. 민정은 정희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정희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이사회를 소집하겠어. 그리고 모든 임직원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거야. 성민백화점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말이야. 준호와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까지 보았던 온순한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강인한 여성 사업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성민백화점 본사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갑작스럽게 소집한 이사회였습니다. 평소 회의에 참석하지 않던 정희가 직접 소집한 회의라 모든 이사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로 회의를 소집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민정의 아버지가 소개한 새로운 이사 중 한 명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하며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젯밤 민정과 큰 싸움을 한 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희가 일어서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정희의 모습과는 다른 당당한 자세였습니다. 여러분들께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민백화점의 실제 소유권 구조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실제 소유권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 회사가 제 아들 준호의 소유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정희는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성민백화점의 주요 지분과 건물 소유권, 그리고 핵심 자산들은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 남편이 생전에 법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사들은 서류들을 돌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합법적인 서류인가요? 물론입니다. 모든 서류는 공증을 받았고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민정이 들어왔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죄송해요, 늦었네요. 민정은 준호 옆자리에 앉으며 정희를 노려봤습니다. 민정 씨도 왔으니 계속하겠습니다. 정희는 민정의 시선을 받으며 더욱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에서 제가 배제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경영진 회의에서 제외되고 VIP 라운지 출입이 막히고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등 말입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진짜 주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무례한 대우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민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민정 씨, 정희가 민정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나요? 당신은 아직 우리 가족도 아니고 이 회사의 임직원도 아닙니다. 민정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정희에게서 이런 강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준호 오빠의 약혼녀로서, 약혼녀라고 해서 회사 경영에 개입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정희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정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희는 단호했습니다. 심한 게 아니라 당연한 말을 하는 겁니다. 민정 씨, 당신이 지금까지 한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정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VIP 라운지 직원들에게 내린 지시사항들, 그리고 저를 회사에서 배제하라고 한 요구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민정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건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정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회사의 발전이란 저 같은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어제 당신이 한 말을 그대로 해보세요. 제가 구식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했죠?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민정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정 씨,
당신은 제가 누군지 정말 모르는 것 같네요. 정희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40년 전 20평짜리 작은 옷가게에서 시작해서 이 거대한 백화점을 일궈낸 사람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대문 시장으로 물건을 사러 가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며 한 푼 한 푼 모아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이 실렸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해 모시고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거래처에서 무시당해도 굽히지 않고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어요. 이사들은 정의의 말에 숙연해졌습니다. 성민백화점의 진짜 역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구식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요? 민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정 씨, 당신은 명품 가방과 비싼 옷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정작 사람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는 모르는 것 같네요. 정희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이제부터 성민백화점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진짜 품격이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보여드리겠어요. 정희는 이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VIP 라운지의 차별적 정책은 모두 폐지됩니다. 우리 백화점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모시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정은 점점 더 작아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민정 씨, 정희가 민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과 우리 준호의 약혼은 취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준호야,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니? 정희의 질문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민정과의 싸움에서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본 후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민정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럴 거라면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말했다면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요? 정희의 조용한 반문에 민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가진 것만 보고 접근한 거죠. 사람이 아니라 재산을 본 겁니다. 민정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알겠어요. 이제 끝이군요. 민정은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회의실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민백화점을 다시 제대로 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한 달이 지난 후 성민백화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정희는 진짜 사장으로서 매일 출근하며 직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VIP 라운지의 차별적 정책은 모두 폐지되었고 모든 고객들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따뜻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예전에 정의를 무시했던 직원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했습니다. 정의가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을 경험한 후 모든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자. 정의는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각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전처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후에 정희는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김치를 파는 순자는 정희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 씨, 요즘 신문에서 자주 보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최근 정희의 이야기는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숨어있던 백화점 진짜 사장의 반전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여러 매체에서 다뤄졌습니다. 순자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여전히 우리 시장이 제일 좋아. 그래도 정혜 씨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해내셨는데 정말 자랑스러워요. 정희는 평상시처럼 김치와 야채들을 샀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런 소박한 일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아들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민정과의 약혼이 파기된 후 준호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점차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준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어서 와. 저녁 거의 다 됐어. 감사해요, 어머니. 요즘 집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준호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민정과 헤어진 후 그는 어머니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식탁에 앉은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민정이의 말에 현혹되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쳤죠. 정희는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준호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지. 어머니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사람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준호의 말에 정희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깨달았다면 다행이야. 이제 우리 회사를 정말 좋은 곳으로 만들어 보자. 네, 어머니. 저도 열심히 배우겠어요.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민정이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다기보다는 순수한 궁금함이었습니다. 민정이는 외국으로 떠났다고 들었어. 아버지 사업 때문에 해외로 이주한다더라. 그래요. 어쨌든 민정이에게도 좋은 경험이었길 바라요. 준호의 말에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야, 넌 정말 착한 아이야. 그렇게 너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더 값지다고. 정희는 아들이 정말로 성숙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성민백화점에서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고객 감사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백화점을 이용해준 단골 고객들을 초대한 행사였습니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들이 모였습니다. VIP 고객부터 일반 고객까지 모든 분들이 동등하게 초대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희가 무대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민백화점 사장 박정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성민백화점은 40년 전 작은 옷가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지켜온 철학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고객분들을 진심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정희의 말에 고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잠시 그 초심을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모든 고객분들께 진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민백화점이 되겠습니다. 행사장에서는 감동적인 분위기가 흘렸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다니 놀라워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이런 귀한 가르침을 주셔서요. 사장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당당하게 쇼핑할 수 있어요. 할머니의 말에 정희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희는 백화점 옥상에 올라가 강남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원했던 백화점이 이런 거였지?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녀의 머리카락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아. 돈이나 겉모습보다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어.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다. 진짜 품격이란 비싼 옷이나 명품 가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란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것이다. 정희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민백화점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정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시고 무엇을 하며 들으시는지 적어주시면 제가 마음 담아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